흔들림 없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8월 이후 폭증된 집단 감염의 무서운 확산 추세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과 교직원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 193명의 학생, 교직원이 확진되었고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8월 26일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과 학습 결손 최소화와 학생 보호를 위해 등교 활동이 꼭 필요한 학생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면 등교 시에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11일까지 사실상 원격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SBS 경제부의 전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영호 기자, 일단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원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만 이제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제일교회가 있던 서울 강북구나 성북구, 그리고 우리제일교회가 있던 용인 이런 지역들만 원격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예. 이제 내일부터는 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 1,800여 개 학교가 이제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이제 8월 11일부터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학생이나 교직원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학생이 22명이 늘어났고 교직원이 4명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수도권 전체 누적으로 따지면 학생 300여 명, 교직원 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에서만 한 193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올해 1학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2월, 3월에 상당히 확산하면서 결과적으로 1학기는 사실상의 원격 수업, 아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2학기에는 그래도 제대로 좀 학교 좀 나가겠지. 그런데 이제 지금도 2학기도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은 힘들 겁니다. 지금 다행히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추세는 계속 갈 거고요. 빠르면 한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많이 꺾임을 보이더라도 자단한 발생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등교 수업은 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사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지면서 주춤한 것 아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진자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분석이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어제 월요일은 검사 건수가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200명대, 280명 나왔다. 조금은 그 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섣부른 단정일까요? 예,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짜가 벌써 2단계 격상을 선언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14일 날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르는 감염들은 상당히 줄었을 거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웬만한 양성자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그 상태 유지 내지는 꺾임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예, 오늘 방역 당국의 대국민 브리핑은 꼭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권준욱 부본부장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슴에 깊이 새길 만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최근 2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환자의 비율이 32%로 지난 2주간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특별히 오늘 현재로는 위중증 환자가 총 38명인데 이 중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위중증 환자가 7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이틀 연속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비에서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9월 달에 시행될 독감 예방접종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등교 개학은 물론 추석 연휴조차도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이 순간 말씀드려서 매우 송구합니다만, 만약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온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을 순간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권윤욱 부본부장의 저 마지막 오늘 이야기가 저는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와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그 날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좀 상당히 좀 처연해 보입니다. 예. 좀 마음이 짠한데요. 결국 이제 다 알았습니다. 7개월 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가야 되고요. 지켜주셔야 되고, 정부에서도 좀 행정력을 잘 발휘해서 한번 좀 초기에 제대로 된 2단계라도 수행할 수 있게 꽉 한번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단계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사실상 1.5단계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분석도 나왔었는데 지금 정부도 한층 각성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2단계. 그런데 방역당국 전문가의 생각과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정부는 이 정무적인 판단까지 덧붙여야 되잖아요. 방역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3단계 가야 하지만 3단계를 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들이 그 피해를 직격탄을 받게 된다. 그러니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저도 지금 오늘 당장 3단계 가자는 거 아닙니다. 계속 보자는 거고요. 지금 그 3단계가 되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모든 웬만한 그 중소상인들이 하는 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3단계 이 지금 설정이 좀 정교하지 못하다. 조금만 더 정교하게 짰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를 가야 될 거를 심각하게 논의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3단계로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온 나라가 스톱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한 5단계 정도로 한 다음에 지금은 4단계 정도로, 그러니까 3단계 전 단계로 가고, 정말 뉴욕이나 이태리 같이 크게 터지고 있을 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집에 다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단계 중에서도 조금 방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전체적인 사회 멈춤은 용인을 하고 하는 2.5단계 정도로는 새로 설정을 하되,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하지 말고 이제는 좀 규칙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정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3단계 가까이 조금 더 가면서 방역은 효과를 보고 경제는 좀 그래도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영욱 기자, 어제 8시 뉴스에도 나갔습니다만 3단계가 된다면 사실 아까 뭐 화면에 잠깐 나갔어요. 이 2단계에서 3단계 되면은 50명 이상 모임 금지에서 10명 이상 모임 금지인데 3단계가 되면은 사회가 아예 멈춘다는 얘기가 많던데 어떤 뜻입니까? 예, 사실상 정말 필요한 활동 외에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2단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고위험 시설만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그랬죠. 예, 이제 3단계가 되면 중위험 시설인 영화도 못 보게 되고요. 그다음 종교 시설, 뭐 결혼식장, 학원, 목욕탕 이런 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필수적인 부분들까지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생계를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식당까지 완전히 막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영업 시간을 밤 9시 이전으로 정하던가 이렇게 조금 진짜 3단계 원칙적인 3단계보다는 조금 완화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3단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2.5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죠? 이번 주가 결정적인 고비다.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어쩔 수 없이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결정, 고통 어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추세가 꺾이지 않더라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중환자실이 차버리면 예. 치명률이 당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가 안전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한은 굳이 온 사회를 멈추는 3단계까지 급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역시 여전히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N차 감염,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확진 판정 받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또 감염되는 경우도 현재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광복절에 광화문 앞이 아니고 조금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정세균 총리가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민주노총 관련해서도 그 확진자로 인한 추가적인 그런 노출의 가능성,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유사한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자, 전영우 기자, 민주노총의 광복절 서울 시내 집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가운데도 확진자 나왔다. 이거는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민주노총 측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한 명이 확진된 게 맞고 나머지 60%는 검진을 완료했는데 한 명 외에는 없었다라는 상황이라서요. 나머지 40%가 40%를 대상으로 검진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민주노총 측 입장에 따르면 이 확진자가 기아차 공장에서 아마 일했나 봅니다. 예. 거기서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집회 때문에 확진이 된 건지 아니면 이미 일하던 곳에서 이렇게 전염이 된 건지는 뭐 불확실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경 본부장 얘기가 사랑제일교회와 민주노총 집회,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는 어떤 강도가 좀 다르다. 먼저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왜 여기는 검사 안 하느냐, 왜 우리만 하느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경 본부장이 아까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높고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제일교회와 민주노총 집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수님 생각도 같으세요? 네, 바이러스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찾아가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염자가 나타나면 그만큼 많이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뭐 불과 한 명으로 끝난다면 굳이 그 그룹을 다 들어가서 조사하지는 않는 것이 이때까지 역학조사의 관례였습니다. 예. 관례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요즘 정치권 기사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광주에 있는 김대중 센터,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는 대전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자가격리다. 물론 이상민 의원은 자신은 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어서 바로 음성 판정받고 복귀한다 이렇게 기사도 떴습니다만 또 김재생센터를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또 검사도 받고 뭐 현재 스스로 자가격리 들어가고 뭐 그랬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좀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제 광주에 있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직원이 유흥시설에 방문해서 확진이 됐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 유흥시설을 갔다가 예, 이게 17일에 2020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용섭 광주시장이나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설훈 의원, 양양자 의원 뭐 이런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기 때문에 줄줄이 진단 검사를 받기도 하고 뭐 자가격리를 하기도 하는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예, 양양자 의원 조금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인터뷰를 했고요. 서른 민영배 의원도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도 앞으로 2주 동안 외부 인사들에 대한 방문증 발급을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회도 선제적으로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뭐 국회적 거리두기겠죠. 그걸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이거든요. 그걸 2주 동안 안 하겠다. 이건 상당히 적극적이고 아주 선제적인 잘한 조치겠죠. 예, 지금은 지난 8월 15일 이후로 어느 시설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일단 멈춰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만이 우리가 이거를 2차 파동을 한번 이렇게 꺾어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면서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다시 겁난다, 긴장해야겠다, 뭐 친구들 만나는 약속 다 취소해야지 이 정도면 될 텐데 검사를 하고 또 확진 판정 받은 환자들을 치료도 해야 되고 의료진들 더군다나 시기가 지금은 지난 2월이나 3월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니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옷이 5분만 지나면 땀 범벅이 됩니다. 교수님이 또 의사시고 그러시니까 말이죠. 최근에 사실은 의료진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이런 정책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어쨌든 정부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나마 파업을 사실상 약간 보류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다행인데 말이죠. 저런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걱정입니다. 저분들이 지치지 않아야, 주저앉지 않아야 그나마 코로나19랑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데 이 더위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의사나 간호사들은 저러려니 하고 삽니다. 예. 이제 저렇게 보이는 모습 보면 참 좀 안타까워 보이시겠지만 저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의료진들이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의료진들 잘 하라고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성원만 해주시면 저분들은 천직이네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의사협회나 전공이 이렇게 계속해서 파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치료 이런 것도 조금은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상당수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19는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코로나19 치료에 지장이 있다 이것보다는 그분들이 빠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일렉티브라고 얘기하는 예정된 수술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 다만 암만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의료인에서 기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 중환수술 또 꼭 해야 되는 치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 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분들도 받은 분들이지만 이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의료진들의 파업 이 상황이 어쨌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많은 뉴스들을 접하실 거예요. 또 기사 검색 코로나19 오늘은 어떤 상황일까 또 어떤 기사가 올까 특히 외신에서 또 어떤 기사가 올까 전영훈 기자도 혹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탈모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네. 탈모. 후유증 관련해서 본 후유증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증상으로 또 하나의 코로나19의 증상으로 탈모가 있다 또 이런 기사도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무엇이 맞는 건지 후유증인지 증상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증상으로 탈모가 오려면요, 바이러스가 모낭에 들어가서 적어도 모낭 주변에 있는 혈관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바이러스가 온 군데를 다 가지만 아직까지 모낭까지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보통 탈모는 그것보다는 병을 심하게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제를 쓰고 난 다음에 오는 후유증,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탈모가 진행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우리 몸의 항체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그것과 싸우느라 온 힘을 다 쓰다 보면은 그것을 하나의 후유증으로 잠시 탈모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예, 정신적인 충격으로도 예.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탈모는 정말 원인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탈모가 온 것이 과연 원인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큰 학문적인 카테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 예, 그러면 이 탈모와 관련해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완치되신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 이거는 산소포화도 기계인데요. 맨날 재고 있어요. 잘 써보겠습니다. 우리 이정환 씨뿐 아니라 말이죠. 세계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알리사 밀라노 맞죠? 제가 이름 맞게 얘기했죠. 알리사 밀라노 또한 이 탈모 증상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verybody, I just wanted to show you the amount of hair that's coming out of my head as a result of COVID. This is a detangler brush, my favorite detangler brush. As you can see in there, there is no hair in there right now. One brushing. This is my hair loss from COVID-19. Wear a damn mask. 예, 정말 머리가 저 정도면은 탈모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머리가 많이 빠지네요. 그러면서 마스크 좀 제발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스크 관련해서 말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혹시 교수님 마스크 갖고 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지금 마스크를 이 KF9480하고 요즘 이걸 어떤 마스크라고 하죠? 이걸 덴탈 마스크라고 하죠. 예. 어떻게 쓰면 됩니까? 예.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보건용 마스크를 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대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귀걸이를 걸칩니다. 예. 그다음에는 여기에 철심이 있습니다. 예. 철심을 코에 바짝 붙여서 쭉 눌러주십니다. 아 여기 이쪽 코만 누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끝까지 볼도. 눌러주십니다. 그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이 주변이 전혀 공기가 이 중간으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아. 이 틈을 통해서 돌아서는 안 됩니다. 공기는 이 코와 입 이 주변으로만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필터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예. 이 밑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공기 안에 혹시 작은 비말이 섞여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밀폐돼야 되고요.
의사들이 착용하는 N95라는 거, 환자를 직접 볼 때 하는 N95 예.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면은 그 의사는 그걸 끼고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옆과 요 윗부분에 틈새가 전혀 없게 해야 된다. 네.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고무줄로 되어 있으니까 팽팽하게 이렇게 다이죠. 그다음 여기만 잘 처리해 주시면 밑에는 이렇게 이제 그 받쳐주는 특받침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밀폐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표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라고 저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왜냐하면 숨을 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내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때 여기다 자꾸 만지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여기 머물다가 혹시는 내 코로, 내 입으로 들어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혹시 대중교통 타고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마스크가 다행히 막아주긴 했는데 이걸 또 표면을 만지고 그다음에 마스크 벗은 다음에 무심결에 이렇게 또 만지게 되면 또 감염될 수가 있다. 마스크도 제대로 써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턱스크라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요, 이 턱에다 붙이면 이 턱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그다음에 여기 앞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 쉴 때 여기 혹시 바이러스가 붙어 있었으면 여기 있는 걸 바로 숨으로 들이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턱스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리사 밀라노가 탈모 현상을 그대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제발 마스크 좀 쓰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합시다. 걸리면 이렇게 후유증이 심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산대 박현 교수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완치된 후에도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최근에도 후유증이 정말로 심각하다. 혹시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 감염이니까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심각하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 타듯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좋아질지 언제 나빠질지를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집중하면 온몸이 힘들어지고 기억이 힘든 상황인데 그게 가장 심하고요. 그다음에 가슴 통증, 만성 피로, 피부 문제, 배 통증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전화 걸었을 때 감기 또는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 쉬라는 소리만 들었고요. 저도 한국에 여러 병원을 가봤고 완치라서 후유증이 없고 그냥 독한 약을 사용해서 그렇다 또는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라는 진단밖에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 조언에 따라서 식단, 산책 등으로 생활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코로나19에 한번 걸리면 후유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박현 교수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JYP로 잘 알려진 가수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지나간다. 아마 제 기억에는 지난 2월, 3월, 4월쯤에도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죠. 박진영 씨가 신나는 댄스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훌륭한 음악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별의 끝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노래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순간도 이 상황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간다.